예해 라디오 7월입니다. 와 덥다. 와 더워. 덥죠. 또 가위바위보 제가 이겨가지고 네. 이번에도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제 뽑아주세요. 지분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자. 이끌어 가주시기 때문에. 빠밤. 아, 요즘 나의 삶에서 가장 커다란 불만. 제 거네요. 불만이 있으신가요? 아 너무 오래 전이라 가지고 이 질문을 왜 갖고 왔더라. 불만. 네. 예해 라디오. 노래를 만들어 오셨나봐요. 7월. 네. 요즘 나의 삶에서 가장 커다란 불만은입니다. 네. 인사해야죠. 네. 일단 안녕하십니까. 예해 라디오 예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7월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뽑았어요. 오랜만에. 네. 요즘 나의 삶에서 가장 커다란 불만은? 이거를 왜 얘기해 보려고 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네네네네. 저희가 단점이 어쨌든. 있네요. 조금 그렇죠, 기억이 그렇죠. 자꾸 휘봐야 돼요. 괜찮습니다. 그냥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런 뭐랄까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그렇죠.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 우리가 좋은 것만 얘기할 순 없잖아요. 없죠. 그럴 수 없죠. 인생 세옹지마. 그쵸, 좋고 그쵸. 나쁨이 늘 있죠. 그래서 불만이라는 거를 이제 내뱉음으로써 해소하는 거죠. 좋습니다. 내뱉음으로써 해소한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제 쌓아놓으면은 또 그것도 이제 마음속에 스트레스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얘기해 일단, 보세요. 일단 털어보자. 네네. 네, 간단하게 말해서 털어보자. 맞아요. 요즘 뭐가 제일 불만이지? 저는 불만? 사실 이렇게 막 불만보다는 불안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으려고 그냥 행동을 막 해오는 사람인데 네. 요즘의 불안함은 금전적인 거. 이게 저희 그 남편이 그냥 늘 남편은 직장 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금전적으로 서포트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사실 네가 불안할 게 없다라고 하지만 근데 이것은 그의 생각이지 저는 그쵸, 또 다를 제가 수 있죠. 저 스스로를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런 상태로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또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생존. 생존에 가까운 그런 금전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새 되게 진짜 물가도 많이 오르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특히 자기가 자기를 먹여 살린다는 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 되게 힘들죠. 요새는. 맞아요. 근데 되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맞아요. 내가 나를 먹여 살린다. 맞아요. 그게 사실 먹여 살린다라는 이제 간단한 얘기지만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진짜 많은 게 필요로 하잖아요. 살아가는데. 그럼요. 뭐랑 그런 생필품 말고도 맞아요. 의식주라든지 이런 네네네. 그런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들 말고도 네네. 우리에게는 우리가 너무 필요한 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막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또 약간 부족하다고 또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나는 되게 거의 맥시멀리스트처럼 살고 있는데 필요한 거는 막 다 사고 막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또 이것도
되게 그런 순간의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순간의 만족. 막 이렇게 어쨌든 구매를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뭔가를 발생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만족을 좀 원하나?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좀 많이 누르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장바구니를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장바구니에 이제 넣어두고 또 이제 생각해보는 거죠. 진짜 필요한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항상 이제 막 뭔가 눈에 밟히는 건 그래도 내가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요새는 조금 그래도 많이 누르려고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점점 더 이제 물건이 나랑 같이 사는 건지 내가 물건을 이거 사는 건지. 그쵸. 그래서 예전에 되게 이제 제가 예끼님 잡지 보고 이제 뭐 감정 물건이라고들 하죠. 막 이렇게 감정 물건에 사진 찍고 이별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네네. 실천을 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그냥 사진만 찍고 다시 넣어놨어요.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인가 보다. 사진만 찍고 넣어놨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짐이 많은데 또 정리를 하다 보면은 저는 그거를 잘 못 버리겠더라고요. 버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버리는 게 절대 진짜 미니멀리스트로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불안함. 버리는 게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되게 공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고서는 되게 그리고 쓰는 것도 한정돼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근데 왜 이거 못 버리나. 그런 거 맨날 생각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옷 같은 것도 항상 그런 법칙 있잖아요. 입으려면 없고 이제 빨래할 때만 많다. 그런 법칙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막상 또 이제 버리고 나면은 사람이 또 채우려고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근데 저도 막 이런 그런 환경 문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보다 보니 그런 옷에 대한 그런 것도 보게 됐거든요. 옷에 대한 다큐? 그래서 옷이 정말 되게 진짜 많은 쓰레기 유발하고 만드는데도 되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그거를 버리는데도 또 되게 우리나라에 버리지 않는데요. 되게 많은 양을 외국에다가 버리는데 거기서 또 막 진짜 쓰레기 산처럼 진짜 옷이 진짜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진짜 옷을 줄여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막 그 단벌로 입는 게 꼭 비단 이제 다른 막 스티브 잡스처럼 옷을 뭐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에 다른 걸 하겠다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랑 지금 되게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환경 문제다 보니까 되게 옷 소비를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 너무 요새는 피부로 많이 와닿잖아요. 기후 변화 자체도 진짜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도 실제로 겪고 있고 우리의 기후도 계속 바뀌고 있고 바뀌면서 되게 그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도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 미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의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진짜 어릴 때는 그런 거는 진짜 미래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나겠어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좀 안 이랬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요새는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막 홍수, 가뭄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수온 뭐 올라가고 건조해서 말한 것처럼 산불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지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인간이 그런 거를 다 겪게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되게 심각하다 이런 거 진짜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진짜로 무서워요. 진짜 정말 무섭고, 진짜 내 세대가 마지막 세대겠구나 이런 생각 솔직히 저는 많이 하거든요. 가끔 막 그런 옛날에 빙하기처럼 우리도 막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멸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또한 자연의 일부겠거니? 우리도 이제 생각하는데 근데 너무 속상하고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긴 하죠.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서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국이야. 맞아. 파멸로 이끌고 있어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제가 막
예전에 들었을 때만 해도 지구 온도 막 1.5도만 오르면은 진짜 음. 기후위기 시작이다 막 이랬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진짜 걸로 얼마 안 알거든요. 남았다고. 그래서 그거를 점점 줄이려고 빨라지고 있어서. 계속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늘 합의에 실패하고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되다가는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음. 혜인님의 요즘 가장 커다란 불만은 이런 자연 환경과 이런 그 어려움일까요? 그거는 근데 불만이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걱정? 두려움. 그거는 뭐 불만. 근데 저는 거의 제가 막 어떤 거에 되게 불만을 갖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질문 갖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땐 불만이 있었나? 근데 그냥 저는 대부분의 불만은 그냥 저에 대한 불만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 저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왜 나는 이렇게 했지? 막 뭐 이를테면 게으름에 대한 불만 아니면은 또 뭐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의식을 나의 그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불만도 또 있고 그러니까 나도 뭐 최대한 뭔가를 줄이려고 하지만 줄이지 못하는 내 자신 이런 거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막 뭐 하다못해 매일함이라도 비우라고 하잖아요. 지구를 위해. 맞아요. 근데 자꾸 비워도 이 쌓이는 매일함들. 그래서 아예 그런 수신 거. 거부를 해야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대부분 그래서 수신 거부를 많이 해놓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막 며칠 안 보면 또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불만. 그냥 스스로 나는 왜 게으른가. 나는 왜 게으른가. 그런 난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게으름이 큰 건 아닐까. 약간 그래서 막 그쵸. 그런 그냥 스스로에 대한 불만이 저는 솔직히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나를 먹고 사는 문제도 물론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스스로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낙관적인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저는 좀 저의 삶에서 가장 큰 불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뭐 다르게 생각하면은 어떤 그 불만 자체도 어쨌든 나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그게 저희가 모든 거의 시발점인 것 같아요. 결국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있나니. 맞아.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진짜 부처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책에서 봤는데 무슨 이제 가끔 뭐 이렇게 사유할 거리가 많겠다 이래서 무슨 철학책을 봤거든요. 뭐 동화에 나오는 철학인가 그런 걸 봤는데 거기서 막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 그랬나? 그런 삶을 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보는 거랑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는 삶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그럴 거면 모든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내 마음이 달려 있다.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의 의식이고 하나 마음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나 이렇게 모든 걸 기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랬는데 까먹잖아요 맨날. 그쵸. 맞아요. 진짜. 뭐야 막 맨날 이러면서. 맞아요. 너무 진짜 사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언제 내가 이렇게 성장해서 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리고 또 사고 없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되게 감사하고 맞아, 되게 드라이버가 신기하고. 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되게 감사하고 기적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정말 감사라고 표현하면 진짜 조금 더 그 일상 속에서
삶을 좀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저는 유키즈에 김우빈님이 나와가지고 인터뷰 한 거를 봤는데 이제 그분이 항상 기도드리고 그리고 감사한 거에 대해서 3가지 쓴다 이렇게 감사일기 3가지 쓰는 거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좀 어려운 일 겪고 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한번 그 감사함이라는 마음에 깃들고 나면 사실 되게 되게 진짜 홀리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막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느낌? 그러니까 저는 또 어떨 때 이런 것도 느끼냐면 그 왜 다 쪼개고 들어가면 막 원자 이렇게 하나 남아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 몸도 그래서 다 원자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원자들이 어디로 흩어지지 않고 어제도 나를 이뤄냈지만 오늘도 나를 이뤄내는 거 저는 이것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눈을 떴는데 오늘도 나의 모습으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얘는 왜 안 흩어졌지? 약간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좀 감사한 일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불만이 없어갖고 어떡해요? 그래 갑자기 불만해서 우리 감사를 찾아내는 그것도 좋은 거죠. 그렇죠. 불만에서 이제 감사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 불평불만이 진짜 이걸 끝도 의도했을지도 몰라. 맞아. 그럼. 불평불만이 진짜 끝도 없더라고요. 맞아요. 끝도 없는데 나만 괴로워. 저는 진짜로 에너지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에도 힘이 있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내뱉는 말을 들으면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그래서 얘기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막 진짜 말끝마다 다 싫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랑은 잘 안 지내고 싶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돼서 그러면 막 뭔가 마음속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제 내뱉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그냥 삭히는 건가요? 그거를 타인에게 내뱉지 않으려고 하고 글로 많이 써요. 글로는 써요. 그 종이 안에는. 제가 그 기록을 시작했던 그 시작이 욕 쓰느라고. 공책에다 욕 쓰고 막 이렇게 써가지고 막 공책이 막 찢어질 정도로 막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렇게 감정이 막 업앤다운이 심했었는데 그때 그러면서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좀 기록을 시작하게 됐고 또 그냥 좀 명상하듯이 그냥 부정적인 감정을 좀 멀리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면 이게 또 정화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지금 이게 불편하지? 왜 이런 마음에 들지? 왜 지금 나를 이렇게 느끼지? 사실 나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 잘하고 싶어 하는 그 귀한 마음? 그걸 좀 예뻐해주자.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뭔가 어떤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멀리서 보는 거는 되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달에 간다? 뭐 그런 책이었는데 이제 우주에서 우리가 지구 바라봤을 때 되게 그냥 작은 구 형태라는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창백한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그게 되게 작은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너무 큰 거죠, 우리한테. 맞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어쨌든 감정적인 문제고 물리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그거를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깊이 빠지다 보면 그런 게 안 보일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예기님이 그런 기록한다고 해준 그런 얘기들
그래서 저도 글쓰기를 통해서 되게 그런 거를 해소되는 기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내가 안 좋았던 감정들. 그 저는 뭐 이렇게 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편은 아닌데 네네. 막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적는 것만으로도 되게 해소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되게 글을 쓰면서 저는 그런 거는 막 되게 글을 쓴다고 표현하지 않고 되게 그냥 토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 되게 그냥 일상적으로 글을 쓸 때도 있지만 정말 내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 뭐 기쁜 감정도 마찬가지고 기쁜 감정이 너무 어딘가에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막 이거를 막 내뿜고 싶은데 그런 것도 이제 글로 쓸 때가 있고 정말 막 이 힘든 감정을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내가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정말 어디라도 말을 해야겠다 이럴 때 그렇게 쓰게 되면은 그게 좀 해소가 되는 기분이 맞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네. 쓰다가 팔이 아픈 거예요. 아, 쓰다가 팔이 아픈데 팔이 아프니까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를 오히려 반대로 또 생각하게 된 거죠. 아, 그 팔의 고통이 더 지금은 크니까 크니까. 나한테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탁 던져버리고 툭 나가버릴 수 있고. 약간 그런 경험들도 종종 했던 것 같아요. 팔에 힘을 많이 주고 쓰시나 봐요. 네. 열받으면 그렇게 되니까. 네. 맞죠, 맞죠. 네. 맞아요. 팔이 아프니까. 특히 요즘에 이렇게 글로 쓰는 게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타이핑을 많이 하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쓰면 팔이 아파져요. 진짜 팔 근육이 진짜 약해져가지고 맞아. 조금만 쓰면 아파져가지고 그러고 나면 아, 이렇게 나약한 사람 나란 인간 이렇게 나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별게 아닌 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뭘 하겠다고 이렇게 애쓰고 있나, 그냥 한번 웃고 말지 이럴 시간에 약간 이렇게 전환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글 쓰다 보면. 확실히 진짜 이게 타이핑 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글씨를 쓰는 게 진짜 적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손글씨. 제가 막 가끔 필사를 취미로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진짜 이제 저도 모르게 좀 이제 오랫동안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팔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내 글씨가 얼마나 이제 더 삐뚤빼뚤해졌나 이런 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맞아. 그래서 되게 또박또박 쓰려고 연습을 하는데 그게 진짜 우리가 어릴 때는 막 받아쓰기 하고 막 글씨를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막 이런 칸 돼 있는 거 똑바로 맞아. 쓰라고 막 이랬잖아요. 막 손에 굳은 살 막 끼고 막 맞아요. 이러는데 지금 요새는 진짜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사를 뭐 하려고 했던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글씨를 되게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된 그런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글씨를 쓴다는 게 단순히 뭐 글씨를 쓰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기에도 되게 많은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네. 뭐 내가 그런 어떤 내가 쓰는 것들을 뭐 곱씹어 볼 수 있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또 이렇게 또박또박 쓰는 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 마음이 좀 질서정연해진다? 맞아요.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쓰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 진짜 되게 잘 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저도 뭔가 작업을 만들 때 항상 글씨를 쓰고 싶은데 항상 타이핑을 결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내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늘 먹고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만 먹는 게 문제야.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 쓰는 거 되게 중요하다. 맞아요, 그런 말 맞아요. 하고 싶었어. 맞아요. 아,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그 소근육 발달. 그쵸. 이 요가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이 소근육이 결국은 뇌를 자극하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에도 되게 좋다. 요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네. 어릴 때 진짜 이렇게 쓰는 게 많았잖아요. 맞죠. 그래 안 쓰니까 더 바보가 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음. 요즘 친구들은 우리는 맨날 쪽지 쓰고 친구들한테 막 비밀 일기 써서 막 맞아요. 공책 나눠주고 막 이랬는데 요즘 타이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자꾸 더 어려운가? 이런 거 자꾸 자극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더 센 자극을 지금 계속 원하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지 변하니까. 음. 그래서 더 많이 써야겠다. 아니 그래서 그 서예 교실이 늘 있나 봐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서예를 하시나요? 서예를 하라고 저를 이제 했지만 어. 그때는 또 이제 뭐 다 하기 싫은 그런 아. 마음이니까 학생 때는 왜 서예 교실 왜 가냐 이랬는데 나중에 좀 지금보다도 더 어렸을 때 조금 그 학생 시절 지났을 때 그때 서예 배울 거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아니 이거를 서예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이렇게 막 되게 맞죠, 혼장님. 그런 느낌이잖아요. 막 먹 3년 동안 갈고 있고 막 이런 느낌인데 이게 저걸 입고 캘리그라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예술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좋다. 저는 서예를 다녔거든요. 너무 사람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차분하게 하려고 어릴 때 그 용도로 많이 갔죠. 그래서 그 어느 학원보다도 가장 정신없는 데가 서예학원이라고 그런 애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런 먹 냄새도 되게 좋았고, 근데 확실히 쓰는 동안에는 그 되게 차분해지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정하다는 그 마음을 단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랑 연결이 되나 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내가 획 하나가 잘못 가면 글이 다 이렇게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글쓰기는 얘는 수정이 참 어렵잖아요. 그 타이핑으로 하면 그냥 지우고 하면 되는데, 근데 수정이 어려우니까 더 정성 들여 쓰는 거. 맞아요. 더 정성 들이고, 정성을 들인다는 거는 시간을 들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든 시간이 들어간 거는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의 상태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막 뭐든 우리가 늘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지 시간이 많은 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지? 그래서 하여튼 시간을 더 많이 들이게 된다. 바쁘다 현대 사회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안 쓰나. 그럴 수 있죠. 하여튼 쓰기에는 이렇게 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만년필로 쓰는 거로 쓰기 이런 거 너무 재밌고 이렇게 사각사각 소리 나는 이런 맞아. 감각들이 되게 좋고 그렇죠. 맞아. 이런 그런 느낌을 느끼면 또 쉽게 이거 끊지 못하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뭔가 시작하면 그게 좋은 상태가 그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상태를. 근데 그 좋은 상태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맞아요. 늘 거기서 포기를 맞아요.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딱 여기에 딱 도입을 하면 습관이 돼버리는데 이 좋은 상태까지 가는 게 좀 어렵죠. 근데 그 좋은 상태가 이제 정확하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모르죠. 나한테 맞아요. 그것까지 도달하기가 어렵죠. 맞아요. 그걸 항상 다들 근데 이제 견디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견디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우리가 그동안 견뎌온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이제 견딜 수 없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견뎌온 게 너무 많다. 맞다. 견뎌온 게 많다. 그러게요. 견뎌온 게 존버 정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혜인님은 좀 불만을 조금 비틀면 네. 소망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내가 불만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잘 되지 네. 않아서. 그럼 요즘 삶에서 가장 소망하는 거? 소망하는 거? 네. 소망하는 거.
소망하는 거 요즘은 그래도 성장? 성장. 음. 어떤 성장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떤 부분의 성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인간으로서의 성장 아. 그런 거가 요즘에 특히 더 그러니까 원래도 이런 성장에 대한 그런 생각은 늘 하긴 하는데 요즘 좀 특히 좀 더 심하게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자라야 되지 않나. 삶에서 네. 가장 큰 성장의 음, 음. 폭이 있었다면,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언제 일까요? 살면서 가장 큰 성장의 폭이 언제냐고요? 네네. 성장을 가장 탁 내가 진짜 점프하듯이 성장했던 순간. 아마 생각해보면은 어쨌든 그런 대학생 때 아니었을까요? 그런 대학생 생각을 때.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부서지고 맞아요. 다시 뭔가를 쌓아 올려야 되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너무 새로운 거를 많이 받아들였고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세상은 아니었다. 가짜다. 맞아요. 저도 진짜 이런 거 그런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느끼니까. 맞아요. 그때 진짜 그 네오가 네. 빨간 약 먹은 느낌. 그 매트릭스. 네네네.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 먹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쨌든 부정하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어떻게 빠져나올지는 또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진짜 자유가 오히려 없었다면 여기서 너무 폭발적인 자유라서 내가 더 어떻게 해야 어디로 될지. 가야 될지를 몰랐던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맞아요. 놀다가 맞아요. 맨날 이것저것 해보고 맞아요. 그 되게 시도를 많이 했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성장이 제게 제일 큰 폭이 아니었나.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큰 성장의 폭을 가지고 싶다. 이런 게 소망이죠. 그거 네.